안녕하십니까. 희망정대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축년 을사월 을묘일 신사시 생의 남자분이십니다. 이 남자분의 사주풀이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사주를 처음에 먼저 보실 때는 먼저 음양 오행, 여기서 음과 양, 그리고 이제 오행의 요 관계, 상관관계를 먼저 이제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음양 오행의 숫자,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숫자를 세는 것을 아주 그 초보자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양 오행의 이 상관관계는 사실 그 명리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건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주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마치 음양 오행을 뭐 따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내방자죠.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사실 편하신 분들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음이 힘들고 여러가지 고통스러우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힘들고 괴로운 얘기 해봐야 사실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뭐 정확도를 기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지만은, 근데 본인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근데 되게 보면은 사주 공부한 지 한 2,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마치 자기가 막 신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몇 가지가 맞거든. 그런데 그거 진짜 그거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20년 봤지만한 사주를 갈수록 어려운 게 사람의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시려면은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은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생각, 뭐 배려라면 배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사주를 그냥 쭉 보다 보니 뭐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띠죠. 소띠생이에요. 소띠생이고 이번은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풀이에요. 그죠? 초록이니까. 제가 이제 사주를 보실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형상을 먼저 살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은 하늘의 형태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하늘의 형태를 먼저 살피니 이분은 풀이 많아요. 그죠? 꽃이 피는 거죠. 이게 달밤에 꽃밭이죠. 꽃밭이 환하게 펴져 있다라는 겁니다. 꽃밭이 환하게 펴져 있는데 여기에 신이라는 하얀색, 그죠? 이렇게 뭐 살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토끼니까, 초원의 토끼니까 아주 예민한 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주 뭐 날카로우신 분 같아요. 예민하기도 하고. 자, 우선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다는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화토금수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목화토금수를 보다 보면은 이분은 어떻습니까? 음이 많은 거죠. 음이 많다라는 거는 남자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예민하고 여성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빨간색 화의 기운이 많으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고 활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내면은 이분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상당히 조급한 거죠. 그죠? 마음이 불안하고 뭔지는 모르게 이제 빨리 모든 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한번 해드린다 하면은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걸 길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평생토록 가난하고 힘든 거는 또 아니고, 그리고 부의 어떤 그런 관계도 사실은 내가 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부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년은 보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22살 전이죠. 22살 전이에요. 22살 전인데 나무가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꿈과 희망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열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형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곤란한 형상도 사실은 있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내가 너무 잘난 척 하는 것은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선 음양 오행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약간은 좀 소심한 기준이 있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자.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 어린 시절이 조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천간, 그죠? 하늘이죠. 하늘을 봤을 때 달빛 아래 꽃이, 여름이죠. 여름에 초여름에 달빛 아래 꽃이 꽃밭이 환하게 펴 있는 겁니다. 꽃밭이 환하게 펴 있어요. 꽃밭이 환하게 펴 있으니 너무 풀숲이 이렇게 마치 그 칡덩굴이 얽어진 것처럼 너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렇다면은 요 칼이죠. 예, 신금이야. 칼로 나름대로 주변에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맛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소심하다 보니 잘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분한테 있어서는 주변이 두 개예요. 사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도 얘기는 하지만은 볼 때는 을사죠. 을사. 옆에 이제 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여름철에 초원에 토끼로 태어났어요. 아주 좋아요. 초원의 토끼니까, 그죠? 달을 바라보는 초원의 토끼야. 달빛 아래 토끼죠. 달빛 아래 토끼고, 아주 권력의 이제 라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사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사주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약한 듯 하면서도 강인한 느낌? 그러면서도 욕망은 좋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포악해 줄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인배, 소인배를 나눕니다. 대인배, 소인배를 나누는데, 대인배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남자다운 거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대인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인배는 꽁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꼭 담아두는 게 소인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가 대인배가 되고 싶어 대인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인배가 되고 싶어서 소인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 잘못하면 소인배가 될 수 있으니, 돈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소인배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조금 큰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이 사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자사주예요. 왜 부자사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록지. 이게 저는 사실 12운성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의 사주구나. 왜 록지도 있고 부모가 좀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상도 있겠다. 왜 연대운에 이제 재물이 있으니까 재성이 있겠다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22살 전에 공부도 잘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2대년이죠. 22부터 32살. 요 시기가 잠깐 길을 잃는 형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달빛이 구름에 가리니,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호랑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호랑이들은 형살이 들었는데 이러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하다가 자기가 이게 세상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한번 깨달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한번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한 번쯤은 거쳐야지 이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잘난 척해도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 나가니까 기고만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찍 갖는다면은 세상이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는 아니고 뭐 조금 일찍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자, 22, 32, 이제 32대운이야. 사실 이분은 나머지 인생이 사실을 엄청나죠. 이렇게 아직도 몇 년이요? 10년, 2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부럽네. 60년의 기회가 이분한테는 있으니.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60년의 기회를 자기가 맞이하는데 지금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요 시기니까 어쩌면은 이분한테는 참 행복한 시기다. 물론 본인은 지금 힘들겠죠. 본인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요 자신이 지금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기다라는 거죠. 진짜 인생은 사실은 이분한테는 언제부터요? 32부터 자기 자신의 진짜 인생이 아마 올 거다. 제가 볼 때는 32세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아마 맞을 거예요. 30대 이전에는 자기 인생이 아닌 겁니다. 부모 인생이고 30대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니까 40대는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분은 자기 인생을 사실 시작도 안 하셨다. 물론 스스로는 힘들고 괴롭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내 인생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32세부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좋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쵸? 그 과정이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대인배가 되자. 우선 1번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좌절은 좌절이 아니다. 그리고 우선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대인배가 되는 게 우선은 목적이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권력을 지는 사주예요. 사실은 권력을 지는 사주니 한번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 보자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수에 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물은 뭐냐면 이분한테 지혜예요. 지혜. 자, 본인이 되게 보면은 음기운이 많은 남자분들이 조금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왜 자기가 약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사실 가끔가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튼간에 이분은 아주 큰 부자의 명으로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부자의 명이고 나중에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어떤 그런 형상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